재작년이랑 작년은 2년 연속 라니냐가 오는 바람에 곡물 가격이 급증했습니다. 엘니뇨랑 라니냐 주기를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규칙이 있어요. 번갈아서 오죠. 강한 라니냐일 때는 곡물 가격이 급등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라니냐가 왔으니까 한동안은 엘니뇨가 오겠죠. 올해는 해수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이상 높은 엘니뇨가 오는데 일반적인 엘니뇨가 아니라 슈퍼 엘니뇨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수의 온도가 올라가면은 폭염과 홍수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곡물 생산이 나쁠 거다 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은 엘니뇨 시기에 곡물 가격이 그리 상승하진 않았어요. 라니냐 때가 곡물 가격 상승이 훨씬 더 심했습니다. 지구는 북반구와 남반구로 나뉘고 주로 북반구에서 생산되는 게 밀이죠. 남반구에서 주로 생산되는 게 설탕, 커피 등이 있어요. 그래서 설탕은 지금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요. 북반구에 있는 밀은 작년 대비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저는 슈퍼 엘니뇨가 온다면은 식량 투자가 아니라 폭염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폭염 관련주 하면은 이제 에어컨, 선풍기, 아이스크림, 맥주, 음료수 이런 주식들을 투자하라고 하는데, 이거는 테마주 성격이 강해요. 반짝 오르고 반짝 가라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보다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분야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작년 유럽에 폭염이 왔을 때 뉴스예요. 이 뉴스들을 보면서 힌트를 한번 찾아봅시다. 올해 미국과 중국도 엘니뇨로 인해서 폭염이 평소보다 더 강하게 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장마지만 곧 무더위를 준비해야 되겠죠? 폭염이 오면은 에어컨 사용이 늘어나고 전기료 폭탄을 넘어서 전기가 부족해서 블랙아웃이 올 수 있어요. 전기 생산량보다 소비량이 늘어나면은 지역 일대가 셧다운되는 현상을 블랙아웃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공장도 멈추고 가정에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죠. 문제는 친환경 규제로 인해서 과거처럼 부족한 에너지를 화석 에너지로 채우는 것도 부담스러운 일이 됩니다. 뭐 급하면 채워야 되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 탄소 배출이라던가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을 해요. 재생에너지 비율을 낮춰야 되고 전기는 부족하고 무연탄, 천연가스 가격은 올라가는 상황이 오면은 이게 물가 상승으로 그대로 이어지겠죠. 블랙아웃으로 기업의 생산이 멈추면은 기업의 매출에도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기차는 매년 급증하고 있어요. 운행하는 전기차 수가 빠르게 누적되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활동량이 많아지고 휴가철과 겹쳐서 주행 거리도 늘어나요. 특히 전기차가 많은 중국, 유럽은 전력난을 더 겪을 수도 있겠죠. 올해에 어떻게 넘긴다 하더라도 20년 뒤에는 대부분 전기차로 전환이 되잖아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평균 연간 누적 발전량이 55만 기가와트시입니다. 이거를 이제 365일로 나누고 24시간으로 나눠서 보면은 1시간에 63 기가와트시가 나와요. 그마저도 신재생 에너지가 기후 조건 영향 없이 풀 가동으로 에너지를 생산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나오는 값이에요. 현재 전기차 보급 대수가 40만 대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보급 대수가 2,400만 대가 약간 넘어요. 그러면 전기차가 앞으로 60배가 늘어난다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1,500기가와트시의 전력량이 필요합니다. 근데 전기차가 계속 충전하는 건 아니니까 3일에 한 번씩 충전한다 볼게요. 영업용도 있고 가정용도 있으니까 완충으로 충전하면은 전력을 더 적게 먹을 수 있으니까 8시간 완충으로 3회전식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시간에 166기가와트시가 필요해요. 여기에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을 해야 되고, 제철소도 전기로로 전환하고 있죠. 산업용 전기도 급격히 증가하고 가정의 가전기기도 증가하면서 가정용 전기 수요도 증가합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전력을 지금보다 5배는 늘려야 돼요. 원전, 풍력, 태양광, 천연가스 가릴 게 없어요. 지금은 발전소를 계속 지어야지만 블랙아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먼 이야기를 떠나서 올해 여름부터 연탄 가격이랑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갈 수 있고, 중국이 경기 침체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면은 예상보다 에너지 가격이 더 오를 수가 있겠죠. 중국이 7월 달에 이제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경기 부양책을 낸다라 그러면은 원자재 가격을 들어올릴 수가 있어요. 유가부터 시작해서 철광석 가격, 구리 가격이 다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월가에서 계산한 자료를 보면은 유가가 82달러를 건드리면 CPI가 다시 상승해서 인플레를 자극할 거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70달러거든요. 여기서 82달러로 가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며칠이면 금방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걸 투자로 이어서 생각해보면은 앞으로 이런 문제는 더 심각해질 거라는 겁니다. 전기를 어떻게 더 많이 만들어낼 것인가가 심각한 정책 문제가 될 수 있다라 봐요. 그렇다고 화력 발전을 옹호할 수도 없는 거고, 국가가 추가적인 규제와 보조금을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가속화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 단가가 맞아가기 시작하는 태양광이랑 풍력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 침체를 이겨내기 위해서 이제 그린 뉴딜이라는 정책을 또 쓸 수가 있어요. IRA 같이 자국산을 강조하고 에너지 인프라를 다시 구축하는 정책이 유럽이라던가 미국에서 더 강화돼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광 풍력은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리스크가 있어요. 안정적으로 하려면 ESS를 충분히 설치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발전 단가가 다시 올라가죠. 전기료가 또 올라갑니다. 이거보다는 원전이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죠.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도 어려운 거고 원전만으로도 어렵고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요. 뉴스를 보면은
국내는 원전과 태양광의 발전 단가가 4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는 차이가 적겠죠. 하지만 안정적 공급 면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증가할수록 원전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에너지는 국내 시장보다 해외 시장이 더 크니까 해외의 움직임을 고려해야 되겠죠. 천연가스, 태양광, 풍력도 이슈가 되겠지만 에너지는 국내 시장보다 해외 시장이 더 크고 원자재 가격은 글로벌로 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움직임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국가들이 북반구에 위치하고 엘니뇨의 폭염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연가스라던가 태양광, 풍력, 원전, 이 에너지와 관련된 곳들도 잘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제부터 장마에 들어갔는데요. 이번 장마에 침수되는 곳 하나도 없이 잘 벗어나길 바라고요. 장마가 끝나고 나면 폭염이 오는데 그냥 지나가지 말고 이거를 투자의 기회로 삼는 전략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